한때 한국의 겨울을 정의했던 그 거대했던 산업이 이제는 한반도 전역에서 돌이킬 수 없는 쇠락과 방치의 데크로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 스키 문화에 서서히 진행되는 죽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활기찼던 눈 덮인 놀이터는 사라지고 텅 빈 채 녹슬어가는 리프트 의자의 침묵만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죠. 평범한 3인 가족 기준으로 짧은 4일간의 스키 여행 비용은 이제 거의 200만 원에 육박합니다. 이는 서민들의 몇 달치 월세를 단숨에 날려버리는 수준이죠. 이런 살인적인 물가도 충격적이지만 더 심각한 진실은 산 뒤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산을 지키던 직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터무니없이 비싼 리프트권 가격의 이면에는 기후플레이션이라는 가혹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겨울 스포츠의 경제 구조를 조직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주범입니다. 지난 겨울 스키장을 찾았던 방문객들은 비현실적이고 실망스러운 광경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안전 요원은 보이지 않았고 활기차야 할 식당들은 점심시간에도 굳게 문이 닫혀 있었죠. 이건 운 나쁜 여행객 몇몇이 겪은 불운이 아닙니다. 오늘날 국내 거의 모든 주요 리조트들이 겪고 있는 시스템 전체의 붕괴라고 봐야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놀랍도록 단순하지만 해결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 고된 노동을 감당하려는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남아있는 리프트 운영 요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산업이 서서히 썩어가는 동안 최저 시급을 받으며 영하의 추위 속에 서 있어야 하는 가혹한 현실을 토로합니다. 과거에는 온종일 공짜로 스키를 탈 수 있다는 그 소박한 기쁨 하나 때문에 노동을 맞바꾸려는 열정 넘치는 청년들로 슬로프가 가득 찼었죠. 하지만 이제 그런 낭만은 힘을 잃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관심사가 눈 덮인 산봉우리의 전통적인 스릴에서 아주 멀리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한국 스키장 경영협회의 통계 자료를 보면 불과 10여 년 전 산업의 전성기와 비교해 연간 방문객 수가 무려 40%나 급감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됩니다. 스키에 미친 열정적인 스키어들이 줄어들면서 잠재적인 일꾼들도 사라졌습니다. 리조트가 감당할 수 없는 재앙적인 인력난이 시작된 겁니다. 막대한 적자의 낭패에 빠진 운영사들은 비수기의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인건비를 깎아내리는 필사적이고도 위험한 악순환을 시작했습니다. 안정적인 정규직 자리는 불안한 계약직으로 변했고 그 계약직마저 경험 없는 임시직 아르바이트생들로 채워지는 단기 알바로 전락했습니다. 그 결과 리프트 기술자나 슬로프 관리자 같은 고도로 전문화된 인력들이 업계를 떠났고 그 자리엔 치명적인 전문성의 공백과 안전 불감증만 남았습니다. 깊이 있는 기술적 지식이 필요한 자리에 훈련받지 못한 임시직 근로자가 배치되자 서비스의 질과 고객의 안전은 그 즉시 곤두박질 쳤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지금 분노한 고객들의 후기로 넘쳐납니다. 고장난 리프트 때문에 몇 시간씩 떨며 기다렸다거나 훈련도 제대로 안 된 직원에게 무시당했다는 이야기들 뿐이죠. 이런 분노는 재방문율을 역사상 최저치로 떨어뜨렸고 손님이 줄어드니 필수 서비스와 유지보수 비용을 더 깎아야 하는 끔찍한 악순환을 불러왔습니다. 이 파괴적인 고리를 당장 끊어내지 못한다면 남은 리조트들은 결국 영구적으로 문을 닫고 뜨거워지는 지구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산업이 왜 망가지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경영진의 실수를 넘어 환경 속에 숨겨진 거대한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성공적인 스키 리조트를 짓기 위해서는 높은 산, 영하의 날씨, 그리고 천연눈이라는 세 가지 필수 기둥이 필요한데 이 지역에선 이 세 가지가 점점 희귀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반도의 지리적 현실은 지속 가능한 겨울 스포츠를 위한 이 필수 요소 세 가지가 모두 결여되어 있습니다.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조차 해발 1950m에 불과한데 경쟁 상대인 일본이나 스위스는 3000m, 4000m가 넘는 봉우리들을 자랑하죠. 해발 고도가 높아야 기온이 낮게 유지되고 그래야 낮 동안 눈이 녹지 않고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립기상과학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세기 동안 한국의 겨울은 18일이나 짧아졌다고 합니다. 겨울 평균 기온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인공눈을 만들 수 있는 시간적 여유마저 매년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공눈을 만들려면 기온이 영하 3도 밑으로 떨어져야 하는데
이제 그런 조건은 동트기 전 고작 몇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겨울 내내 천연 눈이 풍부하게 쏟아지는 일본 촌카이도와 달리 한국의 슬로프에는 천연 눈이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건조하고 고운 최상급 파우더 스노우는 기계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한국 리조트들에게는 먼 꿈 같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심지어 강원도 같은 유명한 지역조차 천연 눈만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해서 개장하려면 100% 인공제설에 매달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눈을 만드는 과정은 물을 공중으로 뿜어 얼리는 방식인데 이 작업은 천문학적인 양의 에너지를 잡아먹습니다. 대형 제설기 한 대를 하루 동안 돌리는 데 드는 전기는 일반 가정집이 한 달 내내 쓰는 전기 사용량의 10배에 달합니다. 전기뿐만이 아닙니다. 슬로프 1km마다 수천 톤의 물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거대한 펌프를 돌리고 막대한 유지 비용을 쏟아부어야 하죠. 얼어붙는 날씨에 수도관이 터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은 고군분투하는 리조트 주인들에게 끊임없는 육체 노동과 엄청난 재정적 투자를 강요합니다. 유럽이나 일본의 국제적인 리조트들이 6개월간 시즌을 즐길 때 한국 리조트들은 고작 70일 정도 운영하면 운이 좋은 편입니다. 그 짧은 기간 내에서도 실제로 스키를 타기 좋은 설질이 유지되는 날은 50일도 채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즉, 리조트는 1년 365일의 임대료, 인건비, 유지비를 단 50일 동안 벌어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스키장 밥 한 끼 가격이 왜 25,000원이나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 때문에 업계는 치솟는 전기요금과 가속화되는 기후변화라는 이중고압의 속수무책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살인적으로 올랐는지 따져봅시다. 2015년 평균 5만 원 하던 리프트권이 오늘날엔 9만 원을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지난 10년간 국가 전체 소비자 물가가 25% 오르는 동안 스키장 요금은 무려 80%라는 폭발적인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기형적인 급등은 단순히 기업의 탐욕 때문이 아닙니다. 주된 원인은 한국 전역에서 치솟고 있는 산업용 전기요금 때문입니다. 2022년 이후 산업용 전기요금은 40%나 급등했고 이는 거대한 산악 리조트의 모든 모터 시설과 난방장치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재정적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건 기온이 오르다 보니 운영자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제설기를 돌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기계들은 밤에만 돌아갔지만 이제는 슬로프를 유지하려면 새벽, 아침, 때로는 오후까지도 쉴 새 없이 가동해야만 합니다. 날씨 패턴이 생활비와 여가 비용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리는 이런 현상을 두고 전 세계 경제학자들은 점점 더 클라이밋플레이션, 즉 기후 인플레이션 위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원래는 가뭄이 작물 수확을 망쳤을 때 쓰던 말이었지만 이제는 인공 눈을 만드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을 설명하는 데에도 딱 들어맞는 말이 되었죠. 하늘이 자연적인 습기와 추위를 주지 않으니 리조트는 결국 전력망에서 비싼 웃돈을 주고 겨울을 사와야 하는 셈입니다. 이 비용의 규모는 실로 엄청나서 대형 리조트 한 곳이 겨우 한 시즌을 운영하는데 전기세로만 수십억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일부 초대형 스키장의 경우 직원 월급이나 유지보수 비용을 따지기도 전에 한 시즌 전기요금만 100억 원을 훌쩍 넘기기도 합니다. 당장 눈앞에 고지서도 문제지만 비싼 기계와 시설들이 해가 지날 때마다 시장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감가상각 비용도 리조트 입장에서는 큰 부담입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고정 비용을 다 합쳐보면 여러분이 내는 티켓값의 절반 이상이 그저 리조트가 생존하기 위한 기본 운영비로 나간다는 사실이 명확해지죠. 중요한 건 이런 경제적 압박들이 리조트 사장님들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치솟는 지구 온도나 급등하는 국가 전기요금을 개인이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티켓 창구에서 불만이 가득한 고객에게 이런 복잡한 거시경제나 기후 문제를 일일이 설명한다는 건 현장 관리 직원에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평범한 방문객 입장에서 보면 그저 바가지를 씌우는 상술이나 휴양지 관리가 엉망이라는 신호로만 느껴질 뿐이죠. 리조트 소유주들은 절박한 덫에 걸린 셈입니다. 파산을 면하려면 가격을 올려야 하지만 올릴 때마다 충성 고객들은 영원히 등을 돌려버리니까요. 미래는 훨씬 더 암울해 보입니다. 기상예보에 따르면
2030년까지 한국의 겨울 평균 기온이 섭씨 1도나 더 오를 거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날씨가 더 따뜻해지면 눈을 만드는 비용은 더 치솟을 테고 리조트는 수익과 접근성 사이에서 끝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은 한국 스키 산업이 아시아 전체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던 황금기가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의 전성기 동안 한국 스키 산업은 전례 없는 성공을 거두며 전설적인 황금기를 누렸었죠. 국가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시민들은 쓸 돈이 많아졌고 고급 겨울 레저 활동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주말마다 산으로 향하는 주요 고속도로는 눈 덮인 슬로프로 몰려가는 수천 명의 인파 때문에 거대한 주차장처럼 마비되곤 했죠. 사람들은 리프트 한 번 타려고 1시간 넘게 참을성 있게 기다렸고 그런 북적거림조차 즐거움의 일부로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끝없는 수요에 힘입어 리조트들은 공격적으로 시설을 확장했고 새로운 슬로프와 더 빠른 리프트, 호화로운 숙박단지들을 마구 지어 올렸습니다. 엄청난 수익 가능성을 본 한국의 대기업들도 이 시장에 뛰어들어 급성장하는 겨울 스포츠 분야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시절엔 스키장 투자가 부자가 되는 보증수표처럼 여겨졌고 새로운 프로젝트마다 자본이 물밀듯이 흘러들어갔습니다. 주요 리조트 주변의 부동산 가격은 투기 열풍을 타고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조용했던 산골 마을들은 시끌벅적한 번화가로 변해갔습니다. 고급 콘도 회원권 수요는 역대 최고를 찍어서 광고가 나가자마자 순식간에 매진되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이 산업은 2011년에 정점을 찍었는데 한 해 방문객만 무려 686만 명이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달성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 해에 한국 국민 7명 중 1명은 적어도 한 번은 스키장에 갔다는 뜻이 됩니다. 더 이상 부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학생부터 중산층 가족까지 누구나 즐기는 주류 문화 현상이 된 거였죠. 스키 여행은 전국의 대학생 MT, 회사 워크숍, 그리고 가족들의 연례 휴가로 가장 인기 있는 코스가 되었습니다. 중고 장비 시장도 엄청난 호황을 누려서 스키복이나 보드, 고급 액세서리 판매량이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했었습니다. 명동이나 강남 같은 패션 거리에는 수백만 명의 새로운 겨울 스포츠 팬들을 겨냥한 전문 매장들이 줄지어 들어섰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도 엄청나게 활발해서 장비 리뷰나 기술 조언을 나누고 질 좋은 중고 장비를 거래하는 중심지가 되었죠. 많은 젊은이들에게 겨울 시즌 동안 스키장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건 꽤나 부러움을 사는 꿈 같은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그곳의 사교적인 분위기와 산악 라이프 스타일의 매력에 이끌린 지원자들이 몰리면서 계절제 아르바이트 자리 경쟁이 아주 치열했죠. 이 젊은 직원들은 스키를 공짜로 타는 혜택을 누렸고 눈을 사랑하는 동료들과 평생 가는 우정을 쌓기도 했습니다. 급여도 괜찮은 편이었고 전문 기술자들은 1년 내내 고용되어 모든 시설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거침없이 질주할 것 같던 이 황금기는 업계 분석가들이나 리조트 사장님들이 처음 예상했던 것만큼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10년대 초반이 되자 대중들의 행동과 취향에서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방문객 수가 아주 조금 줄어들어서 경영진 대부분은 그저 일시적이거나 계절 탓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들은 다음 겨울이 더 추워지면 사람들이 다시 예전처럼 구름같이 몰려올 거라고 스스로를 위안했죠. 하지만 그들이 작은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던 건 사실 산업 전체가 겪게 될 길고 심각한 하락세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젊은 세대가 전통적인 겨울 스포츠 문화에서 갑작스럽고 광범위하게 발을 빼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때 시즌제 인력을 채우고 슬로프를 가득 메웠던 이 핵심 고객층이 즐거움을 찾아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추운 주말을 붐비는 스키장에서 보내는 대신 해외여행이나 실내 클라이밍 같은 활동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겨울 레저의 왕좌는 스키에서 벗어나 더 현대적이고 가성비 좋은 취미들로 서서히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방문객 수가 계속 줄어들면서 한때 활기 넘치던 리조트들의 서비스 품질도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이곳을 찾아왔던 단골 손님들은 사랑했던 그 경험이 사라지자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짧은 가족 여행에 거의 200만 원이나 쓰는 현실은 다른 선택지들과 비교했을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죠. 한국산에서 며칠 보내는 비용이면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온 가족이 일주일 내내 즐길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일본으로 가서 천연 온천과 전설적인 세계 최고 수준의 설지를 경험하는 훨씬 더 나은 여행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막상 한국에 남기로 결정한 손님들을 맞이한 건 하얀 겨울 왕국이 아니라 갈색 진흙투성이의 슬로프일 때가 많았습니다. 낡은 리프트를 타려고 고통스러울 정도로 긴 줄을 서야 했고 추운 식당에서 비싸고 맛없는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사연도 있었죠. 안전 요원이 없어서 아빠가 아이를 직접 업고 슬로프를 내려와야만 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경험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바가지 요금, 불친절, 실망스러움 같은 단어들이 스키장 업계를 대표하는 꼬리표가 되어버렸습니다. 대중의 높은 기대치와 스키장의 암울한 현실 사이의 격차는 이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벌어졌습니다. 가족 단위 손님과 젊은 층이 대거 이탈하면서 생긴 빈자리를 업계는 그 어떤 새로운 고객층으로도 채우지 못해 허덕이고 있습니다. 국내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스키 산업은 현재 일본과 중국 같은 이웃 거대 시장의 급성장과 독주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그 돈이면 차라리 일본 가지라는 흔한 농담이 이제는 스키어들에게 뼈아픈 경제적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가이도 같은 일본의 스키장들은 한국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근본적인 지리적 이점, 바로 엄청난 양의 자연설을 누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그 유명한 파우더 스노우는 인공 제설기로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부드럽고 완벽한 설지를 제공하니까요. 자연이 눈을 공짜로 뿌려주니 일본 스키장들은 현재 한국 스키장들을 엄청난 빚더미로 몰아넣고 있는 살인적인 전기요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제설 비용은 인공 눈을 만드느라 허리가 휘는 한국 스키장 비용의 대략 10% 수준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효율성 덕분에 일본 리프트권 가격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고 심지어 질 낮은 인공 눈을 쓰는 한국 스키장보다 더 저렴한 경우도 많습니다. 비행기 값을 포함하더라도 전체적인 여행의 가치와 만족도를 따져보면 일본 스키 여행이 국내 여행보다 훨씬 나은 경우가 많죠. 저가 항공사들이 일본 왕복 티켓을 20만 원대까지 내놓으면서 이제 해외 겨울 여행은 누구나 쉽게 떠날 수 있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은 압도적인 설질 차이와 높은 서비스 수준, 그리고 일본 산간 지역 특유의 매력적인 분위기를 입이 마르도록 칭찬합니다. 일본이 자연 환경으로 승부한다면 중국은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어 최첨단 초대형 실내 스키장으로 시장을 무섭게 공략하고 있습니다. 하얼빈 완다 스키파크는 이 새로운 시대의 상징과도 같으며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실내 스키장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고 있습니다. 슬로프 길이만 500m에 달하는 이 거대한 실내 시설은 연간 4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끌어모으며 중국 경제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안겨주고 있죠. 이런 실내 시설들은 현재 아시아 전역의 전통적인 야외 스키장들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변덕스러운 날씨나 기온 상승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푹푹 찌는 한여름에도 방문객들은 온도가 완벽하게 통제된 이 최첨단 엔터테인먼트 허브 안에서 언제나 최상의 눈 상태를 즐길 수 있습니다. 거대한 쇼핑몰과 고급 레스토랑까지 결합해서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현대 가족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종합 라이프 스타일 체험을 제공하는 겁니다. 게다가 중국 실내 스키장의 가격 경쟁력은 노후화되고 갈수록 비싸지기만 하는 한국 산악 지역의 시설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 스키장에 중요하고 돈이 되는 고객이었던 중국인 관광객들도 이제는 자국에 머물거나 일본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일본의 천혜의 자연 환경과 중국의 막강한 자본력 사이에 끼어 겨울 시장의 주도권을 되찾을 뚜렷한 방법도 없이 고립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자연설도 없고 중국의 막대한 실내 자본도 없는 한국은 스키어들에게 내세울 만한 독특한 장점을 찾지 못해 계속해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악조건 속에서 한국 스키장들은 스키어들을 다시 슬로프로 불러들이기 위해
연합시즌권이라는 마지막 필사적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2024년 시즌에 탄생한 엑소 X 시즌권이 바로 그것인데, 용평, 하이원, 웰리힐리파크, 엘리시안 강촌, 오투 리조트까지 5개 주요 스키장이 손을 잡은 겁니다. 원래 이런 통합 이용권의 정가는 50만 원이 넘지만 공격적인 할인을 통해 가격을 30만 원대까지 끌어내렸습니다. 겉보기에는 소비자에게 주는 큰 혜택 같지만 업계 내부자들은 이를 방문객 수라도 유지하려는 최후의 수단, 즉 덤핑으로 보고 있습니다. 덤핑이란 기업이 수익이 나는 마진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많이 팔면 어떻게든 막대한 운영 손실을 메울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 것입니다. 리조트 관리자들은 슬로프를 텅 비워 적막하게 두느니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사람들을 산으로 불러 모으는 게 낫다고 계산한 거죠. 이 전략은 싼 티켓에 이끌려 온 방문객들이 식당이나 장비, 렌탈, 숙박 같은 마진 높은 서비스에 추가로 돈을 쓸 거라는 희망에 기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미끼 상품 경제 모델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은 리조트가 기대하는 비싼 부가 서비스들을 이용하지 않으려고 하니까요. 핵심인 스키 경험 자체가 나쁜 설질이나 부족한 인력으로 엉망이 된다면 아무리 시즌권이 싸다고 해도 긍정적인 경험이나 재방문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스키가 싸구려라는 영구적인 이미지를 갖게 될 위험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의 프리미엄 위상을 되찾기는 더욱 어려워질 겁니다. 일부 리조트는 전통적인 겨울 스포츠 모델을 완전히 포기하고 대신 1년 내내 수익을 낼 수 있는 다른 용도로 땅을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싼 리프트 시스템은 단순한 관광용 케이블카로 개조되고, 눈 덮였던 슬로프는 잔디 썰매장이나 강아지 산책 공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가장 수익성 좋은 변신은 슬로프를 골프장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골프는 여전히 인기가 많고 스키보다 날씨 영향을 훨씬 덜 받으니까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틈새 시장을 찾지 못한 곳들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은 모든 사업을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접는 것뿐입니다. 실제로 지난 3년 동안만 해도 스타일 리조트, 베어스타운, 양지파인 리조트 등 주요 리조트 3곳이 충격적인 문을 닫는 모습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2022년 말 베어스타운의 폐업 소식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끔찍했던 리프트 역주행 사고는 낡고 관리되지 않은 시설이 얼마나 위험한지 뼈저리게 보여줬죠. 방문객이 급감하자 유지보수 예산이 삭감됐고, 이는 곧 안전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리조트는 기약 없는 운영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 거죠. 그 운명의 10월 이후 베어스타운의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주변 상권과 가게들도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죠. 한국 스키장 경영협회는 경고합니다. 조만간 2-3곳의 리조트가 추가로 문을 닫을지 모른다고요. 지금 심각하게 영구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업계 사람들에게 베어스타운의 몰락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산업 붕괴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도미노였던 셈이죠. 이 혹독한 경제 한파 속에서 살아남은 곳은 딱 하나입니다. 단순한 스키장을 넘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종합 레저 복합단지로 변신한 곳들 뿐이죠. 이제 생존은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사계절 내내 운영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겨울 한철 장사만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게 현실이니까요. 한국 스키 산업의 붕괴는 단순히 스포츠 매니아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보여주는 아주 심각한 징후죠. 우리는 지금 기후플레이션이 실물 경제를 어떻게 타격하고 오랜 비즈니스 구조와 소비 습관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 첫 번째 경고음을 듣고 있는 겁니다. 기후 변화가 비용을 올리고 가격 급등으로 이어져 결국 손님이 끊기는 이 파괴적인 악순환. 이제는 공포스러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자연설이 내리지 않으면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겨울 의류 시장이 타격을 입고 난방 산업이 흔들리며 심지어 국가 농업 생산 기반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사랑했던 한국의 전통적인 겨울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계절의 리듬마저 함께 가져가 버리고 있죠. 눈사람을 만들고 썰매를 타던 소중한 어린 시절의 추억들. 이제 우리 다음 세대는 영영 겪어보지 못할
먼 과거의 유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스키 산업의 몰락은 뼈아픈 교훈을 줍니다. 자연의 안정성에 기반한 사업은 자연이 변하는 순간 필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한국의 스키장은 추운 날씨와 눈이라는 믿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단단했던 전제는 이제 뜨거워지는 지구 위에서 완전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녹아내렸습니다. 우리가 온난화라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이런 산업 붕괴의 패턴은 다른 분야에서도 똑같이 반복될 겁니다. 오늘날 소비자들의 선택은 냉정합니다. 진흙탕 슬로프에 200만 원을 쓸 것인가? 아니면 그 돈으로 진짜 겨울을 찾아 떠날 것인가? 인공눈과 흙바닥에 거금을 들이는 건 낭비처럼 느껴지죠. 바다 건너 일본에 가면 세계 최고 수준의 눈과 경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건 단순히 가족 휴가지를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기후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하는 훨씬 더 거대하고 시급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국내 스키 산업의 비극적인 실패는 명확한 사례 연구감입니다.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산업이 어떤 최후를 맞이하는지 보여주는 증거죠. 에너지와 농업부터 관광과 운송까지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모든 주요 기둥들이 이제 기후위기라는 시험대 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에게는 정말 쓰라린 현실입니다. 자연 환경은 일본에 밀리고 자본의 규모는 중국에 압도당하고 있으니까요. 이 고통은 리조트 사장님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는 한국 경제 전체가 직면한 핵심 과제입니다. 우리의 지리적, 기후적 이점이 사라져가는 지금, 경쟁력을 확보할 새로운 방법을 우리 모두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스키장을 통해 본 한국 겨울의 소멸은 현재 우리 산업 지형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는 깊은 구조적 위기를 드러냅니다. 이제 사라져가는 한국의 겨울 풍경과 고군분투하는 스키 산업, 그 탐험의 마지막 장에 다다랐습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붕괴는 단지 경영 실패나 서비스 품질 저하 때문에 일어난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기후플레이션의 힘이 겨울 경제 전체를 재편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구조적 위기입니다. 우리 대부분에게 어린 시절 겪었던 그 겨울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 산업의 몰락은 더 큰 변화의 시작일 뿐입니다. 한때 우리의 휴일을 장식했던 눈 덮인 봉우리들은 추억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빈자리는 인공적인 기술로는 결코 채울 수 없죠. 다가오는 계절을 앞두고 여행자들은 이제 소중한 여가 시간을 어디서 보낼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비용이 올라도 국내 스키장을 지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겨울을 찾아 일본으로 떠나시겠습니까? 변해버린 이 계절의 현실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이 거대한 환경적, 경제적 변화가 실제 우리 삶과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가속화되는 기후변화로 인해 조용히 해체되고 있는 또 다른 주요 산업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일어나는 세상의 숨겨진 변화들을 가장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이번 스키 산업 심층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는 호기심 많은 시청자들을 위해 고품질의 탐사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런 구조적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불확실하고 뜨거워지는 미래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첫걸음이라 믿습니다. 한국 스키장의 이야기는 변해가는 지구의 현실을 외면하는 모든 산업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전통적인 한국 스키의 시대가 저물어가는 지금, 우리는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혁신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자연이 게임의 규칙을 바꿀지라도 관찰하고 분석하며 대응하는 능력은 여전히 우리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녹아내리는 슬로프와 현대 한국 겨울의 복잡한 경제학을 탐구하는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글로벌 산업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며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가 공유하는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펼쳐지는 거대한 변화들을 늘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